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6호 리메이크.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건설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리메이크. 급격하게 일상의 변화를 맞았던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익숙했었던 공간과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작은 시선의 전환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찰나의 시간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와 확장은 결국 거대한 흐름을 만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맞이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맞이할 공간과 사람의 변화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의 변화와 재탄생. 똑같은 공간이라도 시간과 사람에 따라 공간은 변한다.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으며 공간의 쓸모와 필요를 리메이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만나본다. 건축하는 사람이 택한 연희동에 50년 된 박공집. 에이코랩 건축사무소 정희삭 디렉터. 연희동의 녹색 박공집은 50년 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변변한 주차장도 없고 주변 건물은 모두 낮고 오래됐다. 집 앞을 오가는 이들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이나 출퇴근길을 재촉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 디렉터이자 대표 건축가인 정희삭은 이곳이 사무실로 좋단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제가 생각하는 보통 동네의 삶이 여기 있어요. 에이코랩 사무소 공간을 선택하실 때 쉽게 주차 가능한 대로변 근린생활시설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50년 된 단독주택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연남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 꼭대기에서 5년 정도 지냈어요. 물론 이런 위치와 구조의 공간에 사무소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비사업적인 태도이긴 하죠. 그래도 저희가 다음에 설립 10주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변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다양한 일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희동이기도 했고요. 연희동은 변하지 않는 동네여서 그런지 좀 평화로운 느낌이잖아요.
이 집의 어떤 모습에 끌리셨나요?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지붕이 굉장히 특이해요. 가파른 경사의 녹색 지붕이죠. 석고 계열 자재일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끼가 끼기도 하고 막 세월의 때가 묻으면서 자연스럽게 녹색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빨간머리 애니 사는 집, 그린 게이블스 같기도 하고요. 이런 점이 그냥 재밌었어요. 건축가가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당시에 지은 다른 집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지도 어느 정도 돼서 살짝 귀신의 집 같기도 했는데 뭐 리모델링 작업이야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계약했어요. 헌집을 수리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면은 막 고고학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발견의 재미가 있는 거죠. 벽지나 석고보드를 떼고 장판을 들추면 집을 만든 작업자가 버리고 간 소지품이나 막 당시에 그 신문 같은 거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좀 묘한 기분도 들어요. 또 막 이 집에 쓰인 대들보 같은데 막 상량문 보면은 건물을 짓던 당시의 풍경이 막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겸허해지기도 하고 집을 더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막 그런 마음, 다짐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방법으로 상량문을 써봤어요. 부모님께 들은 좋은 말씀과 이 집 공사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대들보 위에 숨겨놨죠. 이 공사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기록한다는 마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건설이나 토목업계에서 일했던 분들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야, 저 다리 아빠가 지었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뿌듯한 마음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번에 이름 받아 적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아이고 제 이름은 안 넣어도 돼요 하시던 분들도 한 번 더 여쭤보면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 외장 타일을 다 뜯어내지 않고 일부는 남기기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0년 된 건 저의 재치로 넘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래 보인다면 흉내를 잘 낸 거죠. 저는 이 외장 타일이 거대한 벽화라고 생각해요. 50년간 걸쳐서 만들어진 벽화. 그걸 제가 1년 만에 따라할 수 없으니까 새 걸 옆에 두면서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 그 50년이라는 시간의 연장선에 서고 싶었어요. 집을 사무실로 쓸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편안함이 있어요. 이 집도 바닥 난방을 해서 현관에서 신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오는데 확실히 하루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녹색 박공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음, 2층 응접실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응접실을 제 업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발코니 문을 등지고 앉아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쉬고 싶으면 발코니로 나가서 궁둥공원 자락을 바라보면서 바람 쐬는 상상을 했죠. 그래서 테라스에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캐노피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인데 나만 혼자 쓴다는 게 너무 욕심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함께 쓰고 내가 자주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집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원목자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닥, 계단 난간, 책상이나 뭐 의자처럼 사람이 자주 만지고 밟는 곳은 단단한 화이트 오크를 사용하고 천연 오일로 마감했어요. 지붕선을 따라 뻗은 천장면은 따뜻한 느낌의 미송을 사용했고요. 자주 만질 일이 없으니까 별도의 마감은 안 했어요. 통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붙이기만 한 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랑 같이 숨쉬고 있는 셈이죠. 집에 있는 가구들도 직접 만들었나요? 네.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었으니까 가구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축적인 태도로 말이죠. 서양 건축의 기둥, 보호 구조와 동양 건축의 결구법을 조합했는데 이름도 아키어라고 지었어요. 올해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스스로를 건축가가 아닌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보통은 건축가라고 하죠. 근데 저는 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안이 건축하던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공을 이룬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나는 빌딩 디자이너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명사로 나를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는 때때로 건축하는 사람, 가구를 만드는 사람, 옷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무실 한편에 깨진 기와와 호돌이 그림이 있는 게 이색적이에요. 일부러 모으는 건가요? 리모델링 현장에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을 주워오는 편이에요. 청파동 아흔살집 작업을 할 때 떼어낸 문짝이랑 기와도 있고, 재개발하는 동네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주워오기도 하고요. 수집하는 기준이라면은 나머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군가가 기념해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하겠다고 하는 건 굳이 관심 갖지 않고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모두의 기억에는 있지만 영원히 실물로 보관되지 않겠다 싶은 것만 가져와요.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제 스승이신 고 정기용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당시에 명륜동에 빌라에 사셨는데 그 집이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걸어서 창경궁에 갈 수도 있고 마로니에 공원을 걷다가 극장에 들러 연극을 볼 수도 있다. 출퇴근하면서 걷는 그 골목길도 좋다. 그러니까 창경궁이 마당이고 마로니에 공원이 거실이고 골목길이 복도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설마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셨구나 좀 이해해요. 문 밖의 영역까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집을 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현판 없는 이 집을 한 번에 찾아오는 사람은 제 기준에서 멋진 사람이라고 하셨죠. 4억인데도 현판을 달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도 달 계획이 없는지 궁금해요. 저 빛바랜 타일에 윤을 내려고 그렇게 노력해놓고서 이제는 내 거야 라면서 해치는 행위가 모순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에이코랩 사무실은 여기 녹색 박공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누군가가 뜯어낼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집에 상처를 내기 싫었던 마음이 제일 크죠. 근데 다만 배달 오시는 분들 항의가 잦아서 얼마 전에 아주 작게 현관문 도어벨 옆에 이름을 쓴 용지만 붙여놨어요. 런던 화력발전소에 들어선 아파트. 스위치하우스 이스트. 과거 영국의 화력발전소가 오늘날 다양한 쓰임으로 변형되고 있다. 런던 남쪽에 자리한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애플 런던 신사옥이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고급 레지덴셜 공간이 들어섰다. 세계적인 건축 기업 미켈리스 보이드가 설계한 스위치하우스 이스트는 오늘날 인더스트리얼 무드라는 독자적인 개성으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한다. 17세기 런던 대화제 이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과거 세상을 리드하던 영국의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장지대가 밀집한 이스트 런던에는 유독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지은 건물이 많다.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 건물인 배터시 화력발전소에 119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레지덴셜 공간. 스위치하우스 이스트가 긴 준비 기간 끝에 올해 초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다. 런던의 빨간 공중전화 박스로 유명한 건축가 자일스 길버트 스콧이 설계한 이 발전소는 1933년부터 1983년까지 50년간 사용한 이후 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영국의 보존가치 2등급 건물로 지정되어 함부로 손대기 힘들었던 이 건물을 상대로 수많은 디자인 제안서가 올라온 것은 너무도 유명한 사실이다. 건축가 테리 파렐은 공원을, 명문구단 첼시는 축구 경기장을 희망했으나 결국 런던시는 공간 전체를 최대한 보존해 누구나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안한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 회사 미켈리스 보이드는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아파트 레이아웃을 선보였다. 스위치하우스 이스트는 지난해 5월 98개의 룸을 갖춘 스위치하우스 웨스트에 이은 두 번째 입주 공간으로 향후 화력발전소 보일러실을 개조해 36개의 룸으로 이루어진 보일러 하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를 시작한 스위치하우스 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템스강을 마주한 넓은 거실을 앞세워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거실 전면에 통창을 내서 템스강을 이용하는 선박과 크루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멀리 고층 빌딩들이 군락을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발 아래로 유람선이 흘러가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힘차게 움직이는 화력발전소의 굉음이 들리는 듯하다.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 내벽과 격자무늬 목재 바닥, 구리로 제작한 철제 파이프, 천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진 전선, 유리 펜던트로 대변되는 인더스트리얼 조명, 그리고 전통적인 크리톨 스타일의 철제 창호 등 산업혁명 시대의 잔재를 차용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차갑고 기계적인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를 상세하는 것은 거실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공간 깊숙이 들어오는 채광 덕분이다. 복층 구조로 설계해 각 공간의 독립적 요소를 극대화한 점도 이색적이다. 이에 대해 미켈리스 보이드 측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 공간 사이의 흐름을 촉진하고자 템스 강변을 최대한 감상할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마감했으며 아파트 내 뜰과 테라스 조경에도 신경 썼다라고 말했다. 과거 화력발전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현대적 미감을 유지하기 위해 미켈리스 보이드는 구리 소재에 집중했다. 산업시대를 대변하는 건물의 고유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주거 공간과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금처럼 번쩍이는 구리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 복층형 아파트는 관련 시설 또한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는데 입주민은 이 건물의 유서 깊은 터빈홀 내 대형 옥상 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로프트 스타일 아파트의 개방형 레이아웃은 집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방식에 적합한 다목적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집중한 결과이다. 발전소를 상징하는 굴뚝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입주자가 아파트를 드나들 때마다 역사적인 공간을 볼 수 있도록 동선을 고안한 것이다. 한때는 활발하게 기능했으나 어느 순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버려진 공장 건물들, 일명 웨어하우스를 관리하는 기관인 영국 웨어하우스 기관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이 같은 건물이 1,500여 곳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5층 규모의 획일적인 플랫하우스가 늘어가는 것은 주거 공간의 기근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 늘어갈수록 보다 특별한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얀 외벽에 색색의 타일로 꾸민 캘리포니아의 집. 건축가 제프 쉘턴이 설계한 집. 집 구조는 삶을 한정짓는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려면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형태의 집이 등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 제프 쉘턴이 디자인한 집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스페인 남부 건축 양식과 19세기 미술 공예 운동이 결합된 공예의 멋이 느껴지는 집은 거주자는 물론 집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도 즐겁게 만든다.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고 있으면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누가 더 높은지 과시하는 듯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집이었으나 이제는 과거의 산물이 되어버린 양옥집.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로 등장한 빌라 등 이 도시의 집들은 다 비슷하다. 집 구조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한정 짓는다고 했던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우리는 각자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르지만 일상의 패턴은 비슷하다. 집 형태가 독특하다고 해서 거주자의 삶도 특이할 거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독특한 디자인의 집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을 상상하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 센타 바버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가 제프 쉘턴이 설계한 집이 그렇다. 하얀 플라스터로 만든 외벽에 색색의 타일로 꾸민 계단과 장식,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금속 장식과 조명 등 하얀 도화지에 색색의 물감으로 화려한 그림을 그린 듯한 집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제프 쉘턴이 활동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센타 바버라는 스페인기 이주자들이 개척한 지역으로 도시의 주요 건물은 스페인 남부 건축 양식이다. 하얀색 벽과 붉은 테라코타 지붕, 아치형 문, 화려한 타일 장식으로 꾸민 건물은 이곳이 미국인지 스페인인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다. 제프 쉘턴은 센터 바버라의 건축 양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공예가, 장인과 작업해 다른 집과 차별점을 만들어냈다. 직선보다는 자유로운 곡선을 선호하고 타일, 금속, 유리, 돌 등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제작한 장식은 형태와 컬러 모두 단순하지 않다. 작은 창문 하나도 뒤틀린 형태로 디자인해 비정형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외부만큼 집 내부도 개성이 넘친다. 아치형 벽과 문으로 공간을 치밀하게 나누고 화려한 패턴의 타일로 계단과 천장을 꾸몄다. 19세기 미술 공예 운동을 주도한 윌리엄 모리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프 쉘턴은 타일 패턴을 직접 디자인했다. 어렸을 때부터 MC 애셔의 패턴을 좋아한 그는 원하는 디자인의 타일을 구할 수 없어 직접 그려서 제작하기로 결심했고 손 스케치로 그린 패턴들은 지역 내 공방에서 제작해 집 바닥, 천장, 벽 장식에 사용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프 쉘턴은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집을 설계했다. 그래서 그가 설계한 집 내부를 보면 주방, 다이닝룸, 거실과 같이 가족이 모이는 공간은 자연광만이 주는 편안함으로 감싸져 있다. 제프 쉘턴은 집이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프 쉘턴은 건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주민들이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봤을 때 기쁨을 느끼기를 바란다.
센타 바버라의 다채로운 형태의 집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그는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민족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캘리포니아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더 다채로운 건축물이 생기려면 각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 환경적 요인을 존중하고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제프 쉘터는 집의 독특한 디자인보다는 인간이 더 번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모두가 비슷한 집에서 사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 명의 재기발랄한 건축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프 쉘턴의 말처럼 역사와 환경을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지역 예술가와 대중이 협업해 세상에 즐거움을 주려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라이프의 논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